현재 내 거래처이자 30년 전에 국민학교를 같이 다닌 내 친구가 며칠 전에 전기 기능장 시험을 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는 많은 시험을 치렀지만 한 번도 응시자 수와 유예자 수 같은 통계를 본 적이 없다. 나는 나의 점수만을 봤을 뿐이고 그조차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숫자였다. 오직 합격과 불합격만이 의미가 있었다. 시험은 어차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하면 합격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통계 따위에 기대어 1, 2점 차이로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았다. 꾸준한 노력이 실력을 만들고 최선만이 합격한다는 진리를 믿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대화를 계기로 10년도 더 지난 시험에 대한 합격률 통계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당시에도 정확하게 본 적이 없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검색해 보았다. 먼저 세무사 시험이다. 2011년도 합격 커트라인보다 평균 12점 이상 차이로 합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는 2017년도부터 제공이 되어 정확한 점수와 통계를 찾을 수는 없었다. 사족이지만 나는 이 시험에서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세무사 시험은 고급 회계가 거의 나오지 않아 지분법 10년 주기설이란 말이 있었는데 하필 이 시험에 1번 문제로 100점, 30점짜리 지분법이 나왔다. 고급은 회계사를 준비하면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고급의 지분법도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다른 거 다 맞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나는 다른 것을 다 맞춰버렸다. 회계학 70점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세법. 마찬가지로 1번 문제인가 2번 문제에 문제 페이지만 이쪽인가 저쪽 되는 합격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드는 생각, 이거 풀면 다른 거 못 푼다. 그리고 내가 못 풀면 남들도 못 푼다. 일말의 미련도 없이 제꼈다. 30점짜리 문제 하나 날리고도 다 맞추면 되지 라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못 풀면 남도 못 푼다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결국 노력이 실력을 만들고 실력이 자신감을 만들었고 그 자신감이 합격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검색한 회계사 합격 통계. 2013년도 회계사 1차 시험. 응시 인원 9,601명. 합격자 789명. 합격률 8.22%. 2차 시험 합격자 수 904명. 1차 시험 합격자 수가 2차 합격자보다 더 적은 숫자였다. 내가 그 8% 안에 들어갔다니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놀랐다. 나는 2009년도 6월부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2010년도 세무사 1차 합격, 2011년도 세무사 1차와 2차 최종 합격, 2012년도 토익과라, 2013년도 회계사 1차 합격, 2014년도 회계사 최종 합격을 하였다. 5년의 수험 기간 중에 토익을 제외하고 세무사 1차 2번과 2차 2번을 보았고 회계사 1차 3번과 2차 2번을 보았다. 201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을 치기 전에 회계사 1차 시험을 봤었다. 역시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들어가서인지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2012년도 토익 실패로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유효한 회계사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냥 회계사 시험은 이 정도로 어려운가 보다 하고 시험을 쳤고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나는 시험을 마치며 그 시험의 합격 여부를 감으로 알 수 있었다. 이번에도 합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채점을 했다. 성에 차진 않지만 막힌 실수만 없으면 합격이었다. 바로 2차 시험 준비로 들어갔다. 며칠 뒤에 1차 시험 발표가 났고 예상대로 합격이었다. 돌아보면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고 실력도 어느 정도 쌓였던 것 같은데 운이 없었다고나 할까? 아니면 지독한데 언어 능력의 문제 때문이었을까? 2012년도 한 문제 차이로 토익 점수를 넘지 못하여 회계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2013년도 회계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그래도 노력과 실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합격이란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었다. 2013년도 기점으로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 2013년도까지는 총점 330점에 과락이 없으면 합격이었다. 하지만 이번 해 난이도 조절 실패로 회계사 시험에 문제가 대두되면서
1차 합격자 수를 2차 합격자 수의 배수로 뽑기로 하는 상대평가로 바뀌어졌다. 생각해보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시험 제도를 바꾼 것인지, 시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1차 시험을 어렵게 낸 것인지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나는 시험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음에 있는 1차 시험을 치고 알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2014년도 1차 시험장에 들어갔다. 무슨 시험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는지, 문제를 보는데 답이 다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330점을 충분히 넘겼다라는 생각을 했고 문제 푸는 것을 멈추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1차 시험을 다시 들어가면서까지 시험에 응시했는데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채점 결과 330점을 훌쩍 넘긴 점수였고 당연히 합격을 예상했지만 나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 그때 알았다. 시험 제도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한 문제도 마킹 오류였다. 어차피 이번 2차 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했지만 이건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일이었다. 그렇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합격하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었다. 물론 내 주위에 보면 운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최소한 내 세계 해석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게 프로그래밍 된 세계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운 좋은 사람들을 마냥 부러워만 하거나 운 좋게 점지해주지 않은 삼신할매를 원망할 수만은 없지 않는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운을 커버할 만큼의 노력과 하나만큼 노력해서 하나만큼을 얻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자세인 것 같다.